주변에 채식주의자 분들 혹시 계시나요? 저 예전에 외국인 친구가 채식주의자여가지고 밖에 나가서 식당을 가려고 하는데 뭐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생각하면은 순두부찌개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또 순두부 그 육수가 또 고기 베이스인 데도 있고 막 그래서 뭐 먹을 게 없더라고요. 되게 힘들었어요. 저도 비건 친구들이 있어서 얼마 전에도 그 비건 레스토랑을 같이 가게 됐는데 맛있더라고요. 저는 가봤는데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모양은 되게 맛있겠다 딱 그 맛이 아니야. 그치. 그리고 계속 먹었는데 배가 고픈 느낌? 되게 금방 배가 꺼지죠. 그 비건 레스토랑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딱 하나 메뉴 중에는 라구 파스타가 있었어요. 배가 엄청 불렀는데도 그걸 먹어야지만 내가 이제 드디어 음식을 먹었다 뇌에서. 모양이 예쁜 것과는 별개다. 모양이 막 되게 막 맛있는 뭐로 돼 있어요. 근데 딱 먹으면 깜짝 놀랐죠. 버터래. 딱 먹었는데 이게 식물성 버터예요. 이런 너무 맛이 없어. 막 이러면 식용유 발라먹는 느낌? 이 얘기를 꺼낸 거는 오늘 이제 다룰 얘기가 비건 채식주의를 하시는 분과 관련된 사연이라서 그런 건데 사연 들어가기 전에 혹시나 해서 노파심에 다 이런 사연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시작했으면 해서 왜냐면 제 주변에 이제 비건을 하는 친구들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만큼 유별나지 않거든요. 네. 저도 굉장히 이제 고기를 좋아하고 빨간 고기 이런 거 좋아하고 잘 먹지만 눈살을 찌푸린다든지 눈치를 준다든지 뭐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각자 알아서 먹는 거고 이렇게 모나지 않게 티나지 않게 자기 가치관을 잘 지켜나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안 그런 사연이라서 좀 미리 좀 그거를 깔고 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연은 40대 중반의 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이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0대 중반에 접어드는 남자입니다. 다음 달이면 결혼 6년 차가 됩니다. 어찌 보면 별거 아닌 일인데 제가 유난을 떠는 건지 아니면 제 생각대로 정말 진지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인지 네 분께 여쭤보고 싶어 메일 보냅니다. 아내는 30대 후반이고 딩크로 지내기로 해서 아이는 없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지방에 계시고 같은 지역이라 명절 때만 하루씩 자고 오는 정도라 갈등이라 할 것은 없습니다. 건강이 썩 좋지 않던 아내는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쉬면서 친구가 시작한 필라테스 학원 일을 돕다가 필라테스 강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때 서로 죽고 못 살 정도로 뜨거웠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적당한 선을 지키며 서로 존중하는 부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섹스리스라는 얘기입니다. 부부관계 문제도 저에게 가벼운 이슈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혼을 생각하게 한 문제는 아내의 식습관입니다. 아내가 몇 년 전부터 비건을 선언했습니다. 무슨 다큐멘터리를 보고 비건에 관심이 생겨 관련 책을 보고 모임에 몇 번 나가더니 이제부터 소, 돼지 같은 적색육을 먹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가겠나 싶어 크게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제 삶에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애초에 집이 좁아 고기는 밖에서만 먹었으니 서로 불편한 일도 없었고 닭고기는 여전히 먹었기 때문에 가끔 가지는 치맥 타임도 변함없었습니다. 지금은 닭고기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저에게도 비건 식단을 권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냥 권하는 게 아니라 마치 고기를 먹는 제가 야만인인 것처럼 질색을 하고 치를 떨어요. 그럴 때마다 다투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면서 넘어갔는데 정말 큰 싸움으로 번진 두 가지의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셨을 때 일입니다. 아버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러 오신 김에 가족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저희 누나가 고깃집을 예약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부탁했죠. 어르신들, 당신이 비건 어쩌고 해도 못 알아들으실 거 뻔하니 그냥 속이 안 좋아서 고기를 못 먹겠다고 하고 자리만 지켜달라고요. 마뜩 차른 표정으로 알겠다길래 한시름 놓았는데 아내가 고기를 안 먹고 있으니 어머니가 아내에게 임신한 거 아니냐고 너무 기뻐하면서 그동안 듣기 싫을까봐 말을 못했는데 걱정이 많으셨다면서 혼자 급발진을 하신 거죠. 죄송하기는 하지만 일단 그럴 수도 있다고 하고 나중에 검사해보니 아니더라 하면 될 일이었는데 아내가 그 자리에서 채식주의자가 되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 없다 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동물들이 어떻게 길러지고 도축되는지 알면 먹을 수가 없다면서요. 부모님은 순간 표정이 굳어버리셨고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려는데 누나가 죄 짓는 것 같아서 고기 한 점 맘 편히 먹겠냐? 이렇게 말해버리는 탓에 수습할 겨를도 없이 자리가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은 당연히 부부싸움이었죠. 저는 굳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티를 내야만 했느냐. 아내는
제게 처음부터 아이 낳지 않겠다고 하고 한 결혼인데 왜 시부모님께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았냐며 화를 냈습니다. 사실 부모님께 아이 생각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기는 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부모님에게 금전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 거기에다 딩크 얘기를 했다가는 방 한 칸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여튼 이날은 서로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얼마 전 더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퇴사하는 직원 송별회 겸 회식이 잡혀 아내에게 미리 늦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몇 시쯤 오냐, 술은 먹냐 묻다가 어느 식당으로 가냐고 하길래 고깃집 갈 것 같다고 하니 헛웃음을 지으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또 이러는구나. 크게 생각 안 하고 즐겁게 술 한잔하면서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왔는데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뭔가 이상해서 주변을 보니 쇼핑백에 제 옷이 들어있더라고요. 아, 문 걸어 잠갔군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돼서 전화를 했더니 고기 먹고 온 저에게 피비린내가 나서 집에 들어오게 할 수가 없다나요? 농담하는 건가 싶어서 육회는 안 먹었다고 장난을 쳤는데 듣다 보니 진심이더라고요. 복도에서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동네 헬스장에 가서 샤워를 하고 쇼핑백에 있는 옷으로 갈아입고 입었던 옷은 코인 빨래방에서 세탁해서 들어오라고. 말도 안 돼. 이건 심하다. 진짜. 술 한 잔 걸친 상태에 그딴 소리를 들으니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문을 발로 몇 번 걷어찼는데도 문은 안 열어주대요. 결국 앞집에서 나와서 조용히 들어갈 거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고서는 본인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운동을 우습게 본다느니 어쩌니. 아니 누가 시켰냐고요. 충분히 존중하고 인정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야만인 취급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자기 얘기를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고기를 먹을 수가 없답니다. 제 선택권이 있는 거 아니냐고 해도 이건 반려자로서 필수적인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도 조금 말실수를 한 게 피비린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 고기 냄새 나면 먹고 싶어져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비아냥거렸더니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 이후로 달래도 보고 사과도 하고 화도 내고 애원도 해봤는데 아예 말을 섞질 않습니다. 심지어 그럼 이혼이라도 하겠냐는 거냐고 해도 묵묵부답이에요. 정말 그냥 이혼을 해버릴까 싶습니다. 대화도 안 하고 섹스도 없고 밥도 같이 안 먹는데 이걸 부부라고 할 수 있나요? 100번 양보해서 아내의 그 노력이 정말 높은 가치의 것이라고 하자고요. 그럼 저는 제 욕망을 다 버리고 무조건 아내에게 맞춰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삼시세끼 고기 반찬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사람도 아니고 한 달에 그거 몇 번 먹는다고요. 채식도 종류가 많다던데 기억은 안 나지만 아내는 어패류만 먹는 채식주의자인데요. 꽁치랑 조개는 안 불쌍합니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자기만 옳고 자기만 잘났다는 듯한 그 태도가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만 혹여나 제가 너무 유치하게 구는 것 같다면 얘기해주세요.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인지도 얘기해주세요. 제가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 매번 아내와 이 문제로 다투면 말문이 막혀버려 속이 터질 것 같은데 이 방송이라도 보여주면 속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법적인 얘기는 할 게 없으시겠지만 변호사님들이시고 방송하시는 분들이니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 싸움의 기술을 알려달라는 건가요? 근데 본인이 비건인 거를 뛰어넘어서 이제 마치 육식하는 사람들을 야만인, 미개하듯 바라보는 이 태도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내는 어패류는 드신다고 하면서 꽁치랑 조개는 안 불쌍합니까? 라고 하는데 아, 불쌍하죠. 내 얘기를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비건하는 사람인데 내 얘기를 진지하게 들었다면은 고기를 너는 먹을 수가 없어. 반려자로서 이거는 필수적인 거야. 그럼 이혼하고 혼자 해 그냥. 이혼하고 혼자 하세요. 이거는 내 기준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기준도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강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이런 얘기 나올 때 입장 바꿔보라고. 그럼 남편분이 고기를 먹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인간으로서 필수의 영양소야. 이거 강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냥 각자의 기준을 갖고 서로 좀 맞춰야지. 이혼하고 싶은 마음 너무 이해가 가고 저 이걸로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제 친한 친구 중에 어떤 한 명이 갑자기 비건 선언을 했어요. 진짜 갑자기 비건 선언을 해서 우리한테 자기는 먹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모이면은 뭐 먹어도 되는데 아 이거 뭐 그럼 이거 먹어봐 이러면 아 육수도 고기 육수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피곤해지고 미안해지고 그리고 자꾸 이제 그 중에 한 명은 또 되게 눈치를 보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건 괜찮아? 이건 괜찮아? 그러면 저는 또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쉬고 만나가지고 걔한테 이걸 먹어도 되는지 허락을 받아야 돼. 너무 스트레스다. 근데 그렇게 친구 사이에도 그런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맞아. 이런 사람이랑. 사실 제가
2011년 정도니까 한 10년 전쯤에 약간 이런 트라이를 한 시기가 있어요. 아. 해봤어요. 결국 뭐 1년을 못 채우고 이제 끝났지만. 네. 근데 그때도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내가 하는 것도 어렵지만 아까 지희 씨 말대로 주변 사람들을 너무 불편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았는데 물론 지금은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런 뭐 식당이나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뭐 비건 제품들 이런 걸 찾기가 옛날보다는 쉬워졌을 거예요. 근데 같이 사는 뭐 남편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그 사람한테 저는 강요할 수는 없다. 이건 폭력이다. 불행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에 게으른 것 같아, 그죠? 지적으로도 게으르고. 지적으로. 그쵸. 아. 그러면은 너무 하나에만 갇혀서 네. 생각한다. 모 총수님이 뭐 책 한 권만 본 사람이 제일 유명하다고. 근데 그거랑 약간 비슷한 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공예다. 비건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 맞아요. 예. 그러니까는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아, 심지어, 아니, 회식하고 들어온 남자한테 코인 빨래 방에 가서 빨래를 해갖고 들어오라고? 이혼 사유입니다. 이혼 사유예요. 아니, 남편분이,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 같아갖고 조금 의문이에요. 남편분은 왜 아내와 함께? 토론이 안 되는데 뭘 토론하려 그래? 그쵸? 맞아요. 말로 제압이 안 될 안 되는 사람인데 사람이에요. 뭐하러? 아니, 이거는 준 최악의 사건이다. 최악의 사건으로서 이혼을 빨리 해야 되지 않나. 맞아요. 급하다. 네. 이게 왜 싸움이 처음에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 그 논점에서 벗어난 싸움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첫 번째 사건에서 부모님들이랑 만났을 때 채식주의자 선언한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실 남편분의 큰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한테 딩크를 아내랑은 원래 이제 결혼할 때부터 그걸 약속했는데 얘기를 아직도 안 했어. 맞아. 이거는 남성분이 잘못하셨어.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어머 임신한 거 아니니? 그러면은 네. 시어머니가 이제 별로 볼 일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푸시한 건 여태까지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얘들이 왜 이렇게 애가 안 생기지? 계속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불안해하시고. 근데 갑자기 이제 안 그래도 고기 먹는 자리여가지고 좀 불편하게 나갔는데 어머니가 딱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빵. 아니면 애초에 결혼할 때 아내분한테 솔직하게 말해요. 나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결혼은 해야 되는데 부모님은 아이를 낳기를 원하신다. 근데 부모님한테 금전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딩크 조기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면 좀 열어놓고 연기가 생각을 해보자. 필요하다. 네. 사전 합의. 네. 이게 그렇게 이거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부부가 시부모를 속여서 금전을 편취한 거죠. 그렇죠. 부부 사기 다니죠? 사기 사건입니다. 이거는 사기 사건이에요. 지금 피해자는 부모님이신데. 네. 이런 경우에 친족상 도래 규정을 적용을 좀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처벌까지도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저 갑자기 사연자분도 처벌받나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부터 약간 아내분이 이제 많이 이제 핀트가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쌓여서 싸우다가 회식 자리에서 갔다 이날의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내분이 진짜로 이렇게 막 급발진으로 강요하는 사람은 아닌데 너무 이제 화가 난 것이 쌓여서 이날 집 밖에다가 쇼핑백을 던져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은 한번 해봅니다. 저는 원래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저는 원래 아이를 원했고 남편이 원치 않는다 그래서 결혼할 필요가 없겠구나. 근데 결혼을 미루고 안 하다가 그러니까 결혼을 하자 이렇게 결혼을 했잖아요. 시댁에 이제 인사를 가거나 뭐 시댁에 가잖아요. 우리 시어머니는 너무나 순진무구하게 아이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어머님 아이를 원치 않는 건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어머님의 아들이 아이를 원치 않아서 우리가 연애만 오래 했지. 아직 모르셨어요, 어머니? 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내분도 저는 얘기를 어느 정도 재밌게 할 수도 있는데 이미 화가 났지.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든 게 그 주례를 하는 경우가 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거기서 뭐 쓸데없는 얘기, 상춘, 가절의 선남, 선녀가 이런 쓸데없는 하나만한 얘기 하지 말고 약관 하나 만들어서 약관을 읽어주는 거예요. 1조 예, 이렇게 등등 해서 결혼의 하고, 목적, 예, 취지. 동의하고 사인하고, 예,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걸 위반하면은 뭐 혼인해소 절차를 거치고. 그렇죠. 근데 혼인해소 이분은, 절차. 네, 그 시부모를 속여서 네. 편취한 재산을 나누어 가질 의사가 당연히 있을 텐데. 저는 한 30% 정도까지도. 만원 40도 나올 수도 근데 있고. 아내분이 소득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소득 활동에 대해서 별로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쉬었대요. 그러니까 소득 활동을 안 하신 것 그건 뭐 같아요. 별로. 그러니까 아내분이 재산을 여기서 이제 나눠 간다고 하더라도 한 20%, 30%. 저는 30%안 넘을 것 같거든요. 저는 30, 40% 정도 될 것 그럼 같거든요. 엄별한테 가십시오, 아내분은. 누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지는 상관없죠. 상관없죠. 먼저 이 소장을 내는 사람이 유리하긴 하잖아요. 그렇진 않은데. 어떤 상황이냐 그렇진 않은데 예를 들면 상황에 바람을 따라. 폈다 만약에 근데 바람 핀 걸 참고 있다가 이혼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으면은 이 바람이 이혼 사유라고 나중에 주장하기 애매하다. 약간 뭐 반드시 일반 먼저 뭐 소재기한 네, 유리하다 그런 건 그런 없어요. 거는 네. 아닌데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근데 지금 있지만 이걸 남편이 얘기를 안 한 것만 문제가 아니고 아내도 적극적으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 시부모로부터 뭐 상당한 금전이 돌아온 것 같거든요. 그럼 아내분도 약간 돈이 온 거는 알고 계시겠네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지금 이혼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헬스 조치를. 예. 이면 되겠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한 네. 걸 한 30-40% 나눠줘야 한다는 건 그거 너무 아깝죠. 제 정의관념에 그러면 좋은 생각을 제가 드릴게요. 지금 근데 지금 두 분 다 지방에 살고 계셔가지고 네. 어쩔 수가 없지만 일단은 사실은 이럴 때 지방 살고 계시지 않다면 시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럼 아내 들어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내분이 싫어하는 시댁에 들어가는 것처럼 연출을 해서 아내분이 그러면은 도저히 못 들어가거든요. 집을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집을 싹 정리를 해가지고 돈은 부모님한테 보내고 그냥 이거는 정말 뭐 제가 실제 이렇게 실행하지 않는데 네. 남편이 시부모님한테 네. 뭐 차용증 그죠? 차용증 공적증서를 만들은 다음에 바로 강제집행에 날려버려 그냥 너 풀 먹고 살아라. 아니 정말 뭐 방법은 구하려면 뭐든 있군요. 근데 뭐든 있군요. 너무 괘씸하잖아요. 매번 놀랍니다. 이거는 이제 비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 예. 비건을 그냥 이렇게 씌운 그죠? 네. 예. 포장지만 그렇게 여기 하는 거고. 거의 마지막에 이게 딱 답이 나와서 남편분이 알고 있어요. 자기만 옳고 자기만 잘났다는 듯한 그 태도가 너무 싫대요. 그거예요. 맞아. 네. 근데 이런 뭔가 남을 계속 배척하는 그런 태도,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 배척하는 태도는 저는 그래서 이게 비건에서만 과연 이 문제가 오는 것일까? 뭔가 6년을 살면서 나와 조금 다르면은 무조건 내가 옳고 네가 틀려라는 태도를 취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뭐 이혼을 하게 되면 어쨌든 20% 정도, 최소 20% 정도의 재산을 아내에게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30%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죠. 그렇죠. 네, 그 사실- 대책을 먼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가 부모님한테 먼저 돈을 보내는 상황. 근데 저기 이분이 이혼할 생각은 별로 없으신데 우리가 지금 이거 해야 돼. 하고 아니 근데 아니 저는 이거 이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 부부가 아니라 친구로도 지낼 수 없는. 이혼해라. 아 근데 이혼해라. 이게 이 남자분의 친구로도 지낼 수 없고. 우리 사연자분의 태도가 뒤에 진짜 되게 착하신 분 같거든요. 왜냐면 봐봐. 저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지 기준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유치하게 구는 것 같다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너무 착해가지고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뭘 잘못했지? 약간 이런 마음도 있으신 것 같고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인지도 얘기해 주세요. 제가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싸우면 말문이 막히니까 좀 이거라도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이렇게 몇 가지 사연 빼고는 너무나 천상 잘해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남편도 좀 생각을 이혼이야 이게 아니라 좀 생각을 좀 달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내가 뭐 이렇게 그 사건 요 사건 빼고는 뭐 남편의 취향을 맞추려고 항상 존중 그렇게 해왔는데 자기가 원하는 단 한 가지 고기 그것도 적색 고기 내 앞에서 좀 먹었다 쳐. 또 내 앞에서 티 좀 내지 말았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게 그 단 한 개야 라고 할 경우에 남편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든다. 안 들고 그쵸. 아내분이 도가 지나쳤다. 두 남녀가 같이 살아. 섹스도 안 해. 그러면 서로 존중하고 뭐 치맥 타임이라든지 음식을 먹으면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 앞으로 지금 남은 시간 이 아내분과 평생 삶에 있어서 그런 게 없잖아요. 같은 음식을 이거 먹으면 맛있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유지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남편분이 다른 면에서 너무나 아내가 착합니다라고 해도 그래도 쉽지 않을 거예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화도 안 하고 섹스도 안 하고 밥도 잘 먹는다고 하는데 밥도 같이 못 먹죠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내분이 또 이 시댁 가족들 앞에서 다들 고기를 드시고 있는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한 것도 저는 너무 노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채식주의자가 되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까지만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동물들이 어떻게 길러지고 도축되는지 알면 그거를 먹을 수가 없다.
그럼 거기서 맛있게 먹고 있는 사람은 뭐가 돼요? 이들은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누나가 한마디 했잖아. 음. 야, 이거 죄 짓는 것 같아서 어디 고기 한 점 먹겠니? 그러니까요. 안 먹을 거면 지 혼자 입 닫고 안 그래. 먹으면 되지. 왜 같이 먹는 사람들까지 다 죄책감 들게 만드냐. 이분은 누님을 모시고 저희 사무실 오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맞아요. 진짜. 아, 누님 되게 훌륭한 분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아내가 이혼하고 싶어서 좀 연기하고 있는 거 같은데. 왜 여기에서 고민을 하고 계실까? 그러니까. 빛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필요한 건 스피드. 탈출하셔야지. 우리 지금 사연자분 탈출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혼인 관계에 대해서 아무리 아내분이 다른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여자라고 할지라도 같이 밥 한 끼 즐겁게 먹지 못한다면 앞으로 평생 그럴걸요? 보세요. 진짜 어디 식당 하나 가려도 힘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식당은 그나마 비건, 주가 비건이에요. 그리고 딱 하나 메뉴가 이제 비건 아닌 사람을 위한 메뉴가 있었을 뿐인데 그런 식당에 가서 그 메뉴도 못 시키잖아요. 아내 앞에서는. 그치. 그러니까 아내랑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와 저는 진짜 이럴 거면 아내분한테 묻고 싶어요. 이럴 거면 뭐하러 어떻게 같이 사냐? 왜? 이럴 거면 같이 살 수 없지 않냐? 너 지금 쇼하는 거냐? 이혼하려고. 아마 근데 이제 아내분은 혼자 머릿속으로 이상적인 그림을, 이런 그림을 그렸을 수 있거든요. 본인이 이제 비건 되고 서서히 완전한 채식주의자로 가면서 내 남편도 서서히 이렇게 해서 나랑 같이 행복한 채식주의자로 살 수 있겠다? 이런 이상적인 그림을 뭐 그렸긴 했을 거예요. 근데 방법이 너무 잘못됐죠. 잘못됐고 그런 남자를 만나려면 비건 동호회 가서 찾으세요. 맞아요. 없다면 차라리 일반인 너무 힘들어. 네. 너무 힘들어. 포기하세요. 진짜 누군가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자체를 포기해야 된다. 네. 그래서 진짜 보면은 저 아는 분은 와이프가 갑자기 플라스틱을 안 쓰겠다. 플라스틱 낭비가 너무 심하다. 이 지구에 안 좋다. 저 그것도 했었어요. 저 되게 힙하시네요. 아무튼 해볼 거 다 해보는 스타일이라서. 아, 되게 힘들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는데 남편한테도 그걸 못 쓰게 한다는 거야. 플라스틱을. 그러니까는 남편이 무슨 밖에서 테이크아웃 하면 이거 커피잔 같은 거 이런 거 뭐 들고 오실 때는 기겁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냐고. 앞으로는 이거 텀블러에 담아 다니러 텀블러를 맨날 챙겨주고 텀블러를 안 쓰면 화내고 막 어디 가도 일회용 빨대 같은 거 안 쓰고 나 일회용 쓰려고 하면 숟가락 젓가락 막 싸서 다니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근데 그거에 대한 설거지라든지 챙기는 거를 와이프가 그걸 다 하니까 나는 주는 대로 쓰니까 그렇긴 한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은 건데 그 상대에게 충분히 이걸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맞아요. 바꿔가야지 갑자기 내가 이렇게 결심했으니까 너도 날 따라줘. 이렇게 하면서 강요를 하는 거는 진짜 둘의 관계를 해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근데 그건 얼마나 하셨나요? 플라스틱 안 쓰기는? 플라스틱 안 쓰기는 좀 했어요. 한 2년 정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언니 아니, 근데 혼자 살면 아예 안 쓰기는 힘들었고 이제 일단 정말. 모든 테이크아웃 네. 컵 안 쓰고 그다음에 생수병 안 쓰고 집에서 물 끓여 먹고 뭐 텀블러 항상 갖고 다니고 일회용 이게 숟가락이나 용기 같은 거 안 쓰고 이 정도? 물티슈도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물티슈도 물티슈도 안 썼어요, 그때. 물티슈도 그래요? 안 돼요. 근데 네.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게 마트 가서 이제 과일을 산다. 이러면은 과일이 플라스틱 안에 들어있는 과일이 있잖아요. 그냥 나와 있는 과일이 몇 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재래시장 가셔야죠. 네. 맞아. 그리고 아예 그냥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도록 세제 같은 것도 큰 통에 이제 그냥 넣어서 용기를 가져오는 사람들만 살 수 있게 그람으로 달아가지고 뭐 이런 거.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직은. 근데 그걸 뭐 그 누구한테 강요한 적은 없으시잖아요. 강요를 이제 뭐 할 일이 없고 좋은 변화인데 그냥 혼자 했죠, 혼자. 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제가 이모랑 같이 사니까 그때도 이제 물을 끓여 놓으면은 끓인 물은 좀 맛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모도 끓인 물을 먹긴 했죠. 생수를 안 먹고. 네. 그렇게는 했긴 했는데 뭐 이모한테 뭐 테이크아웃 잔 쓰지 마라 뭐 이렇게는 못 하죠. 쫓겨나지. 바로 길거리로. 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큰 틀에서 이 사람이랑 맞출 수 있다면 다른 거를 이게 나에게 사소한지 안 사소한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도 마찬가지야. 큰 틀에서 저는 남편이랑 저랑 어떤 큰 틀에서 정말 맞거든요. 술 먹고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 그쵸. 큰 틀에서 같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거 남편이랑 저랑도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가 있다. 네. 내가 이혼할 게 아니라면 글쎄요. 타협을 하려면 말을 꺼내놓고 얘기를 시작해야 된다. 이거를 절대 적당히 맞추는 건 없어요. 혹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잘 안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지? 뭐 이런 왜냐면 거는
오래 안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가겠어? 우리 송무선 아나운서님처럼 그럴 줄 1년을 안 알았겠지. 채우겠지. 1년도 안 사실 너무 길었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약간 만약에 이거를 이혼을 안 하고 해결하시려고 한다면은 아내분이 여기에 왜 이렇게 이제 목을 베고 나한테 왜 이렇게 강요를 하는지 한 번쯤은 내가 그래 기준도 한번 제대로 들어보고 도대체 이게 뭔지 네가 추구하는 바는 뭔지 지구를 위해서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거를 정말 잘 마음을 열어놓고 한번 들어보는 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만약에. 그런 걸 대화를 시도했는데 계속 뭔가 이렇게 계속 자기 말이 다 옳고 자기 태도만 정말 숭고하고 너가 고기를 먹는 건 너무 야만적이다. 이런 태도를 만약 계속 유지한다. 이러면 이혼하셔야죠. 저는 이제 결혼할 때 나는 비건이다. 그래서 너도 비건이어야 한다. 거기가 오케이 되면 난 결혼한다. 이렇게 했으면 모를까? 그렇죠. 그쵸, 그쵸. 그거는. 그랬으면 결혼 안 했겠죠. 그게 아닌 상황에서 뭐 후발적으로 생긴 내 취향을 강요하는 거잖아요. 뭐 불평이죠, 이거는. 그렇죠. 지금 근데 또 문선 언니의 말을 들어보니까 남자건 여자건 그런 거죠. 상대가 뭐라고 하던 그냥 알았어 이러고 계속 까먹고 그쵸.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딱 붙잡아 놓고 딱 앉혀가지고 야 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말을 안 듣니? 왜 내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들어? 이러면 그거 너가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몰랐어. 맞아, 이렇게 맞아요. 얘기한 사람도 대부분 몰라. 있거든요. 그게 나쁜 마음을 먹고 얘 말을 무시해야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아내분이 참다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온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긴 드네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건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이 막 피비린내 이런 건 너무 맞아. 이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좀 상대한테 상처 주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방송이라도 보여주면 속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아내분을 보여주신다거나 하면 아내분도 내가 너무 좀 과했나? 너무 강요했나? 이런 생각을 만약 하게 되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잘 보시고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시고. 네. 그러네요. 그 아내분이 김어준 총수도 좋아하기 힘들겠네요. 맞아. 고기 많이 드는 양반으로 유명하신데. 네. 거의 정육점 사장님 코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고기를 누구보다 사랑할 것 같은. 네.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다큐멘터리를 보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걸 보고 저도 한 그 독립 영화였는데 그 돼지를 되게 막 좁은 이렇게 막 밀집된 게 키우고 이런 그런 걸 보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그걸 못 먹겠더라고요. 뭐 순대, 삼겹살 뭐 무슨 다 못 먹겠던데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이 이제 그걸 먹는데 못 먹게 할 수는 없고 넌 순대 먹어라 난 다른 거 먹는다 그랬는데 냄새가 되게 역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뭐 못 먹게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예. 그렇다고 얼마나 가셨어요? 두세 달? 거봐 두세 그 달. 정도, 그 정도는 다들.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막 이렇게 냄새가. 잠깐은 저도 그랬는데. 네. 그 모피로 옷 만드는 그 영상 동물 가죽 막 산채로 사람 벗기고 살아있는데. 이런 거 보고 나서는 그 후로는 절대 그 모피는 안 사요. 그 영상 보고 나서는 너무 끔찍해서 안 사는데 그 전에 샀던 옷들은 그냥 입어요. 버릴 순 없잖아. 버릴 순 없으니까. 근데 더 이상 이제 그걸 사진 않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피를 사는 사람들 저 야만이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나 생각해. 아니 생각은 할 수 있어. 근데 말하지 않잖아. 아무튼 뭐 인간의 기준은 정말 사람의 기준은 너무나 다양하다. 개인마다 다양합니다. 이거를 강요할 순 없다. 그게 정답도 정말 없고요. 맞아요. 또 한 가지. 그게 서로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평생 어떻게 잘 맞춰 살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너무 안 맞는다 싶으면 헤어지면 되잖아. 맞아.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안 맞는다 싶어가지고 헤어지면 안 헤어질 사람이 없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내 큰 틀에서 작은 건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건 힘들잖아, 좀. 뭔가 무너졌다. 이가 뭔가 큰 틀이 무너졌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것 때문에 헤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들이 작은 거 그렇게 다 맞추고 뭐 참고만 살고 영원이라는 단어가 또 주는 그 압박감이 있거든요. 이 사람과 평생 영원히 때까지. 그럼 힘들어. 그러니까 큰 뭔가 틀이 무너지면 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서로 그만큼 헤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잘해줘야지. 약간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거든요. 발상의 전환. 약간. 어떻게 이혼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저희 방송을 보고 이혼해야겠다 결심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진짜 뭐 너무 안 맞는다면 괜히 불행할 필요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희 이렇게 오늘은 40대 중반 비건을 가진 갑자기 또 비건을 갖게 된 아내분의 사연 함께 다뤄봤는데 비건의 탈을 쓴 일방주의자. 그쵸. 그쵸, 예. 네. 비건의 탈을 쓴 독재자. 뭐 이런 맞아요. 중입니다 지금. 네.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저희에게 답답한 마음 가지신 분들 꼭 정말 뭐 이혼을 결심하거나 법적인 조언 이건 당연히 두 분 변호사님 계시니까 당연히 좋고요.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에게 편안하게 사연 보내주십시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눠볼게요. 네,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연자분은 특히 좀 이제 후기 같은 거 좀 보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어떻게 좀 해결을 하셨는지 일단은 아내분하고 좀 대화를 해보시고 저희 방송도 이제 뭐 보여주시고 하면서 한번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래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 새로운 사연도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기존에 사연 주셨던 분들의 후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